멍치 같은 년이! 안해! 너 뭐야! 최근에 싸대기를 연달아 2대 맞았습니다. 뭐 때린 놈들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 놈한테 맞은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애매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싸대기는 쇼피 인도네시아한테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인도네시아 쇼피는 신규 셀러의 입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셀러들 역시도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 제한적인 카테고리마저도 모두 폐쇄하겠다는 연락을 쇼피 코리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쇼피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현지 판매는 유지하되 크로스보더 쪽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판매 카테고리 제한이 언젠가는 풀리지 않을까 혹시나 기대하며 근근히 운영해왔었는데 죽어가는 놈 호흡기를 완전히 떼버렸습니다. 두 번째 싸대기는 저의 구독자라면 아시다시피 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판매를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쇼피는 물론이고 토코피디아, 부카라팍, 블리블리 등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도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틱톡에서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숏비디오 플랫폼인 틱톡은 애드온샵인 틱톡샵을 활용하여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작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틱톡샵에 늘 관심을 갖고 째려보고 있었는데 틱톡샵 판매를 개시하면서 이왕이면 다른 SNS에도 좀 더 집중하자는 의미로 직원을 한 명도 뽑아 전담하게끔 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SNS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뭐 아직은 미진하지만 조금씩은 성과가 나고 있었는데 님이 틱톡샵도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폐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 당장은 틱톡샵의 매출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거 한번 키워보겠다고 없는 살림에 투자까지 했는데 마치 장난치듯 한순간에 폐쇄가 된다고 하니 지난번 쇼피 폴란드차 폐쇄 때만큼이나 개짜증이 납니다. 정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뭐 맞은 싸대기가 얼얼하긴 하지만 이미 맞은 건 맞은 거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누가 내 싸대기를 갈겼는지 그리고 갈겼다면 왜 갈긴 건지 알고라도 맞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희 채널명인 지적 호기심과 40대 아재의 꼰대력을 살짝 가미하여 이번 일에 대하여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일개 구멍가게 셀러의 얕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니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틱톡샵의 폐쇄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기반 전자상거래가 자국의 중소기업을 위협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금지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그 입지가 좁아진 틱톡이 그 타겟책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를 위한 투자를 시작했고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판단한 틱톡이 이커머스 시장까지 진출하려던 참에 SNS는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SNS만 해라 라고 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샵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 결정은 틱톡샵이 크로스보더 시장으로 규모를 확대하려던 시점에 내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쇼피 인도네시아 크로스보더 부분 역시도 덩달아 타깃이 되어 중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크로스보더 시장이 막히긴 했지만 이번 결정을 내심 좋아할 것은 당연히 쇼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쇼피는 SNS를 언제나 프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쇼피와 같은 마켓플레이스들은 고객의 정보를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 성별 등과 같은 기본적인 바이오 데이터 이외에 알 수 있는 거라곤 손님이 어떤 제품을 샀는지 정도뿐이죠. 그에 비해 SNS는 다릅니다. 네트워킹은 기본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여 그에 반응하는 고객이 어떤 취향과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콘텐츠는 고객이 알아서 만드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또한 요즘에는 인스타그래머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쁘거나 특이하다 싶으면 일단 인스타 등 SNS에 올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SNS의 놀이 문화인 땡땡 챌린지도 참 인기죠. 물론 상업적인 의도가 다분하긴 하지만요. 이건 얼마 전에 저희 집 근처 만선호프에 갔다가 오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쇼츠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저 때는 어떤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무려 저도 잘합니다. 저는 춤출 능력도 안 될 뿐더러 귀찮고 창피해서 못하겠는데 저렇게 직접 실천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상업적이면 좀 어떻습니까? 저런 노력으로 돈 버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아무튼 이런 SNS는 우리나라보다 동남아시아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나가다 람보르기니를 보면 우리는 그 차 사진을 찍지만 동남아시아인들은 그 옆에 서서 마치 자기 거인 양 사진을 찍는 차이라고 할까요? 자랑질 하나만 보더라도 SNS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쇼피셀러를 하기 전에 인바운드 여행사를 했었는데요. 저희 주요 고객은 동남아 관광객이었습니다. 동남아 관광객은 99% 이상은 무조건 남이섬을 방문합니다. 네, 그 배용준 그 윈터 소나타, 거기 맞습니다. 남이섬의 연간 방문객이 무려 300만 명인데요. 그중 최소 100만은 동남아 관광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 보니 남이섬과 연계해서 겨울에는 강촌 스키장을 많이 방문하는데요. 보통은 스키를 타기보다는 리프트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눈사람을 만들어 보는 등 간단한 일정입니다. 근데 어느 날 스키 탈 줄도 모르는 한 손님이 스키 장비를 대여해달라고 하더군요. 뭐 강촌 스키장 초급자 코스는 경사가 낮아 위험하지 않으니 그냥 빌려줬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타지는 않고 사진만 찍더군요. 근데 나중에 그 손님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는데요. 썰매장 같은 별 볼 일 없는 스키장이었는데 그 손님의 사진에는 스위스 스키장이 보이더군요. 완전 SNS 개사기꾼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냐면 동남아시아 국가의 SNS 사용률은
인터넷 보급 등과 낮은 속도 등으로 인해 지표가 왜곡되기 때문에 단순히 정량적 지표만 가지고는 동남아시아에서 SNS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딴 데로 살짝 샜는데요. 암튼 이런 컨텐츠를 통하여 고객의 데이터가 장기간 축적되면 고객은 정확하게 분석당하고 SNS가 싹 다 베껴먹을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쇼피도 동남아 시장에서 SNS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나름 SNS스럽게 팔로우라는 개념도 이미 초창기부터 도입하고 있었고 거기에 쇼피 피드라는 걸 만들어 SNS를 품은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시작은 마켓플레이스로 했지만 끝은 SNS로 나가겠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왜냐면 고객들이 쇼피를 마켓플레이스로 인지하고 있는데 굳이 셀러들이 트래픽을 쇼피에다 키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키운 팔로워 트래픽은 자사몰로 그 트래픽을 유인하는 등 다른 곳에도 써먹을 수가 있지만 쇼피에서 팔로워를 키워봐야 그건 정말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쇼피 빼고는요. 그러다 보니 쇼피 PD에 올라오는 쇼츠 동영상도 쇼피를 위해 만든 거라기보다는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재탕하는 영상이 대부분이다 보니 오리지널리티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틱톡이 와서 시장을 잡아먹을 기세로 성장하고 있으니 쇼피도 꽤나 똥줄이 탔을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쇼피가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뭐 로비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랬겠구나 싶은 일들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만 뭐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인지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로비가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보급률이 아직 저조합니다. 여전히 인터넷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인터넷 접속도 약 90%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인터넷이 생산보다는 대부분 오락가, 소비활동에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열악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국민들이 인터넷 활용이 걸음마 단계인데 가뜩이나 중독성 최고인 틱톡이 들어오자마자 인구 절반인 1억 2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해가고 있는데 이제는 물건까지 팔겠다고 하니 심각하다 생각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틱톡샵을 금지시킨 거겠고요. 뭐 그것 때문에 저는 물건을 못 팔게 된 거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 연합뉴스도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에는 중국 제품이 대다수인 중국 SNS 플랫폼 틱톡이 전자상거래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중국의 시장 침략을 막기 위해 틱톡샵을 폐쇄했다는 말입니다. 뭐 이미 틱톡은 다른 나라, 특히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폐쇄되고 있고 이제 동남아에서도 그 폐쇄가 슬슬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은 까야 맛이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틀린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정을 보면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우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있거나 거기에 살아본 분들이라면 9마리 용, 즉 구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라고 불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4마리 용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를 언급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구룡은 인도네시아 국가부의 절대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화교 또는 화인 집단을 언급하는 비판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부가 인도네시아 남아있지 않고 고스란히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하는 최근에 고잭과 합병한 토코피디아도 인도네시아 토종기업이라고는 하지만 CEO가 중국계입니다. 역시 범중화권 자본이라 할 수 있죠. 쇼피는 어떻습니까? 쇼피는 C그룹이라는 싱가포르 기업이 운영하고 있죠. 그 기업은 텐센트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화교 자본 또는 범중화권 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어지럽습니다. 한마디로 그놈이 다 그놈들인데 이놈은 토종 중국이니까 괜찮고 저놈은 다른 나라 중국계니 안 괜찮다? 어차피 그 돈들은 결국 싱가포르나 해외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놈도 중국계, 저놈도 중국계, 모두 다 중국계인데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덜 나쁜지를 선택해야 하는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사리 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제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크로스보더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연병하고 자빠졌습니다. 일개 구멍가게 셀러가 이런 것까지 눈치 봐야 됩니까? 그냥 답답하고 일도 하기 싫어 소설 한번 써봤습니다. 나중에 인도네시아 구룡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다 보니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었네요. 그럼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